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곤 합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를 왜 하는지 또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무슨 비결이 있나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쑥스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먼저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저에겐 좀 당황스럽고 무슨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마치 무언가 거대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자신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만한 계기가 필요한 거 아닌지, 아니면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무슨 특별한 계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야흐로 지금부터 딱 20년 전 1999년 5월 부처님 오신 날 첫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97년에 거의 매출의 90%를 차지했던 주 거래처가 IMF로 부도고 난 후 대금을 받지 못해 제 사업도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9살이었습니다. 그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끔찍히 불안하고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같이 에너지 넘치고 활발한 성격이 남에게 나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심지어 우울증 아닌 우울증처럼 밤에 혼자 울었던 적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시간만 축내는 무기력한 하루하루 보내면서 심지어 나쁜 생각을 하고 시도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아직 젊은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이제 돈 버는 것은 포기하고 남에게 한 번쯤은 봉사활동이란 것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용기로 그 당시 PC통신인 천리안에서 자원봉사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참길 공동체라는 대학생 봉사단체가 장애인들과 일산 호수공원으로 나들이 간다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대학도 안 나왔고 사회에서도 낙오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 칠 때였습니다. 당시 나는 31살이었고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봉사동아리에 찾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날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면 어떡하지? 나이 많다고 외면당하는 건 아닐까? 등등. 아무튼 설레임 반 걱정 반 밤을 새고 생애 첫 자원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입 회원이 들어왔다고 해맑고 친절하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또 자신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보육원 봉사활동도 하니 거기도 오라고 하는 등 오빠 형님 하면서 모두가 반겨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히 말해준다는 것은 맨날 혼자 우울하게 지내던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문산에 있지만 그 당시 법원에 있었던 장애인 시설과 강남에 있는 모 보육원에서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상자인 장애인들이나 보육원 아이들에게 봉사활동하는 것보다는 젊고 이쁘고 밝은 남녀 대학생들과 만나서 봉사에 대한 평가와 개선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사담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평소 혼자 있을 때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봉사활동 가는 날만큼은 인정받고 좋은 사람 취급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봉사활동이 끝나자마자 헤어지면 다시 빨리 봉사하는 날짜가 왔으면 좋겠다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낙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대상자보다 봉사자들 때문에 자원봉사를 재밌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봉사활동 할 때만큼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경제적 고통을 애써 잊게 해주는 시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봉사 대상자보다 활동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이도 있고 제일 맏형이라
여자를 꼬시러 왔다, 뭐 놀러 왔다, 나이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매우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처음 장애인을 접할 때 밥을 떠먹여주고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나는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한 번도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또는 저보다 더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늘 나보다 잘난 사람도 가득하고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가득하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이제 봉사 대상자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잘못된 사회복지 시스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곳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 좋은지 연결해주는 자원봉사 센터 같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함께 더 활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접근성이 편하거나 자기가 맞는 시간에 맞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의 현장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열정인 대사라나 1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소록도 봉사활동도 2번이나 갔고, 저는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엄청 바쁜 시간과 열정을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마치 직업처럼 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특히 저처럼 막연하게 봉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지금껏 올렸던 유튜브 에피소드는 대부분 그 당시 직접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해드릴 것도 아직 많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주객이 전도돼서 활동을 이어가다가 이젠 대상자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내가 정기적으로 봉사하러 갈 때 봉사 대상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면 좋은 지인이 되길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사정이 생겨 이탈하는 사람이 제 자취방에 놀러와 몇 주 같이 살기도 했고, 탈시설에서 독립한 동생도 간혹 왕래하면서 같이 문화생활도 즐기고 서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보았던 보육원 아이들도 퇴소하더라도 계속 연락하고 그들의 취업을 도우면서 애를 썼습니다. 결혼하고는 한 아이는 자식처럼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5년을 데리고 살았으며, 지금은 집 근처에 살면서 오늘 아침에도 같이 휴가 가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칭찬받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니 더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내 유일한 재미이자 취미가 되어버렸고, 또 활동하다 보니 하면서 잘못된 선입견과 허영과 가식이 얼마나 남에게 무례를 범했는지 알게 되면서 공부가 되었고, 지금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한 인문학적 소양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평소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고 주위에서 질문을 자주 받으니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제는 활동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차적으로는 굳이 그만둘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직장 동료들이나 동창, 친구, 지인들과 만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이제 그들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만 하는 훌륭한 일이라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인들과 정기 모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활동하기 전에 이것저것 부식 준비하고 나들이라도 가려고 하면 어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어떤 게임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고 부담도 많이 느꼈는데, 이젠 그동안 많이 해본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쌓여 수월해졌으며, 그리고 한창 열정이 붙었던 옛날처럼 사람 많은 시설에 가서 무리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접근성이 좋으며 아주 소규모의 그룹홈에서 활동해서인지 이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겪고 보아온 잘못된 사회복지 제도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알리듯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인식 개선책이 있는지 고민도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행동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활동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이웃과
서로 도움을 주고 즐거운 시간을 자주 보낸다면 세상은 이미 나 하나만큼은 아주 작게나마 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동 시간에 부담 없이 지인들과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수다 떨고 심지어는 재미도 있고 부담도 없으니 이제는 그만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고 보면 나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준 것이 자원봉사 활동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IMF를 겪고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자원봉사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얻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라는 말을 남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낯간지러워서 이런 말을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주고받는 행위이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 많은 깨달음을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냥 시도해보세요.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